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원숭이 두창은 도대체 어떤 병이고 또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한국인이죠. 이분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선 지금 이분 격리 조치 치료 받고 계시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시다가 네. 본인이 같이 사는 지인이 원숭이 두창 의심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역소에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했고 현재 인천의료원에 입원해서 네. 현재 그 진단 과정 밟고 치료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으니까 같은 비행기 함께 타신 승객분들 확산됐을 가능성 감염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캐주얼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전파가 된다 이런 정보는 아직은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는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환자 발생했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21일 동안 증상 발현 없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자가 체크하도록 이제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은 뭐 격리 조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아주 밀접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격리 조치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일단 이제 처음 발견된 거는 이제 1958년에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의 두창 환자처럼 이제 열도 나고 발진이 나는 걸 확인했고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이름은 거기서 이제 시작됐지만 네. 실제로는 원숭이 말고도 여러 동물, 특히 뭐 설치류 중심으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인체 감염은 1970년도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나타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풍토병처럼 하루에 1년에 이제 많게는 뭐 200~300명 정도씩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산발적인 발생도 있었고, 일부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던 동물을 수입해서 실험했었던 연구원들이 뭐 20~30명이 이제 감염됐던 사례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뭐 40여 개국에서 한 2천여 명 넘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에 관심을 끄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원숭이 두창에 만약에 감염된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처음 이제 한 3일 동안,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열이 나는 증상이라서 뭐 이제 기존에 뭐 다른 감기나 이런 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하루에서 3일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전신에 이제 수포를 동반한 발진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나 이런 데 림프절도 좀 붓는 양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발진이 나타나면 특히 이제 위험 지역을 여행했거나 또는 발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원숭이 두창을 의심해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요. 이 원숭이 두창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실제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의 통계가 대부분이어서 네. 근데 아프리카 내에서는 한 3에서 6% 정도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형태는 1%,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에서는 한 10%라 그러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지금 원숭이 두창은 서아프리카 타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한 2천여 명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뭐 3에서 6% 얘기 나오지만 현재 2천여 명 중에 딱 한 명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 체계, 그다음에 이제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춘 국가에서는 사망률은 상당히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아온 코로나19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 치명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의 치명률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코로나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유행하는 타입이 서아프리카 타입인데다가 이제 그 유럽 내나 미국에서는 한 명밖에 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망률이면 아주 높지는 않겠다. 근데 다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망자들 이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아주 낮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좀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장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다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제2의 코로나 사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게 대부분 발진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한 사람한테도 주로 전파가 되고요. 네. 호흡기 전파 자체는 많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파가 용이한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하. 뭐 팬데믹이나 이런 걸 일으킨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처럼 일부 해외 유입 사례에 의해서 네. 이제 주변에 접촉한 분들 일부 좀 뭐 클러스터 형태의 감염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네.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되고 이 호흡이나 비말 등을 통한 감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전파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근데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 그러니까 아주 가족 정도의 아주 친밀한 접촉일 때만 발생을 했었고, 네. 대부분은 피부 접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전파 양상이 매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확인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부에서 원숭이 두창이 주로 성소수자들에게서 확진이 나타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동성애 이 관계 때문에 옮는다. 이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정도의 접촉이면 당연히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초기 유입 사례가 하필이면 이제 동성애 그룹 안에서 이제 유입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많이 진단된 것뿐이지 이게 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전파되는 병, 이런 병은 아닙니다. 네, 뭐 동성 이성 상관없이 그냥 피부 접촉이 있으면 전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백신과 치료제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원숭이 두창 막을 수 있는 백신, 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치료제는 이제 좀 이제 중증에서 쓰는 정도의 치료제는 약간 부작용이 많긴 있지만 시도포비라는 약을 이제 C약품센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두창 백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 100여 명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장 쓸 약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자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두창을 북한에서 생물체로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3,500만 명 정도의 백신을 이제 두창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신이 한 85% 정도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7월 달 안에 이제 3세대 이제 두창 백신이라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허가가 된 백신도 한 500여 명분, 그다음에 테코비리맛이라 그래서 치료제도 한 500명분을 7월 중에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7월이 되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나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조금 더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전 국민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뭐 두창처럼 막 한 번 퍼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이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백신은 이제 초기에 이제 접촉했던 환자, 그러니까 환자랑 밀접 접촉한 분들에게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정도로는 사용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죠. 네, 아직은 이제 해외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위험국을 여행을 할 때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하고 긴밀한 접촉, 뭐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네. 또한 이제 뭐 성접촉,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나 이런 부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발진이 있는 분과는 이제 피부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